지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죠. 그런데 미국 공화당 초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링컨이 초대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조금 의아하죠. 공화당의 시작이 노예 해방령을 내렸던 링컨이라고? 그렇다면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링컨이 민주당 대통령이었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링컨의 공화당이 트럼프의 공화당으로 변했는가, 이것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공화당은 1854년 창당되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죠. 지금까지 공화당, 민주당, 양당 제도의 한 축이 생성된 역사적 순간입니다. 공화당 창당 강령은 노예 해방과 연방정부 권한 강화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정부의 권한을 내세워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해서 노예제도를 지키려는 남부 민주당에 대한 반발이었죠. 신설정당 공화당은 1860년 선거에서 최초로 대통령 후보를 내세웁니다. 바로 잘 아시는 에이브럼 링컨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화당은 링컨의 당이라는 별칭을 갖게 됩니다. 미국은 건국 직후부터 양당 구도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복합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지만 그 구도의 공통 분모가 남과 북의 지역 갈등이었습니다. 북부는 연방당으로, 남부는 민주공화당으로 나뉘게 되죠. 이런 지역 갈등을 대표하는 선거가 1800년 선거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남부의 몰표를 받아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후 연방파는 위그당으로 흡수되었고 민주공화당은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지만 큰 틀에서는 남과 북의 지역주의에 근거한 양당제도는 계속됩니다. 위그당은 대체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내부 분열을 겪게 됩니다. 결국 1854년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을 중심으로 공화당이 창당되었고 1860년 대선에서 최초의 대통령 후보로 링컨을 내세운 것이죠. 링컨의 공약은 노예 해방이었고 남부 민주당은 노예제도를 지키기 위해 결집했으나 링컨에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시작으로 11개의 남부주들이 줄줄이 연방에서 탈퇴해서 남부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70여 년간 이어온 연방이 쪼개진 순간이죠. 결국 다음에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4년간의 처절한 동족 상잔의 내전에서 북부 연방이 승리하고 남부의 노예는 해방됩니다. 친남부 민주당 옹호자에 의해 링컨이 암살되지만 흑인들도 백인과 같은 시민권을 부여받게 되고 투표권까지 받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법적으로 그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는데 과연 남부 백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흑인들이 실질적으로 자유와 시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괴롭혔습니다. 반대로 공화당은 흑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남북전쟁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의 미국을 만들게 되는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공화당은 과연 계속해서 인간의 자유를 지키려는 창당 정신을 유지했을까요? 아니면 경제 발전에 주목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가치와 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했을까요? 돈이었습니다. 공화당의 정책은 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보다는 경제 발전에 주목하고 특히 대기업의 우호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친기업 정당으로서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죠. 반대로 민주당은 농민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당의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남부는 북부에 비해 여전히 농업 집약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기에 대부분의 남부 백인들은 계속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1877년을 기점으로 남북전쟁 이후 재건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지만 남부는 Solid South의 기치를 내걸게 됩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남부는 여전히 단합되었고 건재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1920년대까지 지역적으로 분류하면 대체로 북부는 공화당, 남부는 민주당, 이런 지역 구도가 계속됩니다. 지금의 성향과 정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1929년 경제 대공황이 발발하면서 미국의 정당 지형도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큰 정부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즉 연방정부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능동적인 개입을 하게 된 것이죠. 공화당은 여전히 작은 정부를 표방합니다. 즉 정부의 시장 개입과 간섭을 제한하며 시장 자율화 원칙을 고수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나타납니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흑인들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흑인들의 우호적인 정책을 펴자 남부 백인 민주당원들이 불만을 갖게 되죠. 서서히 민주당의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루스벨트 재임 기간에 남부 백인들이 민주당을 버리고 공화당으로 전환하는 추세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가속화됩니다. 역시 흑인 관련 이슈가 컸죠. 흑인 민권운동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남부 백인들의 불만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공화당으로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1964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양당 제도의 틀이 결정적으로 뒤바뀌게 된 것이죠. 민주당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4년 민권법에 서명합니다.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성별 및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서 평등에 근거한 미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이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 민권법이 통과되자 남부를 중심으로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1860년부터 시작된 링컨의 공화당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공식은 더욱 강화되는데 1980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로널드 레이건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듭시다.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기존의 작은 정부의 공화당 철학에다 남부 백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레이건은 낙태와 같은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의 그 도덕, 윤리 가치관을 내세우면서 지금의 공화당 성격을 강화시켰는데 그 조변에는 반흑인 인종주의가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이민 인구가 급증하게 되는데 특히 히스패닉계 인구가 늘어나자 또 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면서 공화당은 더욱 백인 중심의 정당이 되죠. 2020년에 히스패닉계는 미국 인구의 18.5%로 13.4%의 흑인 인구를 앞질러 제1소수 민족이 됩니다. 그러자 늘어나는 히스패닉계를 공화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마르코 루비오와 같은 공화당 상원 의원 등이 민주당의 동조해서 이민법 개혁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이민자가 되는 길을 열어두게 됩니다. 그러자 반흑인뿐만 아니라 반히스패닉, 반이민 정서가 강했던 남부의 백인 공화당원들의 공화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증폭됩니다. 불만은 순식간에 증오로 들끓게 됩니다. 이 증오의 대상은 자기 편이 아니거나 자기와 생각이 다른 모든 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진영 갈등과 이에 따른 분열은 미국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미국은 제2의 남북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밖에 있었고 그동안 공화당원이 아니었던 어떤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죠.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을 내세우며 불만과 증오로 가득 찬 미국인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트럼프의
공화당원들입니다. 만약 링컨이 부활해서 지금의 미국을 보면, 아니 지금의 공화당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링컨은 다가온 남북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는데 취임사에서 남부 사람들도 같은 형제라며 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노예를 보는 제도의 시각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갈수록 분열되고 있고 그 분열의 저변에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자리하고 있으니 링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